이재명 대표가 오늘 광주를 갔는데요. 광주에서 선거제와 관련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여기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전문도 제가 이미 받아봤고 뉴스도 속보로 이미 한 1시간 전부터 전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사실상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의 공약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준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위성정당이 없는 상태의 선거제를 이야기했었지요. 당내에서는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여당과의 논의 중에 나왔던 권역별 병립형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집니다만 여당 쪽에선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병립형의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병립형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어기는 게 되어버리니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면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언해야 하고 더불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 했어야 아마도 공약을 다 지키는 셈이 됐었겠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이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사실상 상인적 현실 감각에 의거해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이 칼을 들었으니 민주당은 방패라도 들어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이것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면서 결과적으로는 정권 심판 연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읽혀집니다. 절반의 약속을 달성하게 된 셈인데 나머지 절반은 위성정당을 창립하지 않겠다라는 나머지 절반의 약속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역사의 심판 또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국민은 이 선택을 고육지책으로 여겨서 이번 총선에 범야권에게 더 많은 표를 줄지는 아마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판단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포커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 역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불출마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는 누구의 승리일까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의 승리가 아닐는지 윤석열의 승리일까요? 아니다. 이건 김건희 여사의 승리라고 읽혀집니다.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은 불출마합니다. 비대위원직은 유지합니다. 이건 김경률 비대위원의 KO패이자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굴욕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김경률 비대위원은 왜냐하면 한동훈의 사람이자 지난 서울시장 신년 인사회를 기억해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밝혔더군요. 김경률 같은 분들을 더 모셔서 서울의 곳곳을 선택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이때 김 비대위원의 공식 출마를 깜짝 선언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김 비대위원은 제안을 받았다고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장이 먼저 마치 출마 의사를 밝힌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 마포 선거를 둘러싼 양쪽의 입장이 뭔가 좀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뭐 양쪽 다 마포 출마에 마음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죠. 다만 당내에서는 오랜 기간 그 지역을 닦아왔던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또한 함께 불거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공천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천이 되는 것이다 라는 논란과 더불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언급했고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내려진 결론은 마치 그때의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의 완승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결말이어서 과연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는 본인의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압박에 못 이긴 것인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밝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18일 사이에 이 공천, 마포 쪽의 공천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 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글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씁쓸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대통령 앞에 결국 공당의 대표가 무릎 꿇게 된 것이고 비대위원의 출마 의사 또한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이니 현재의 권력이 얼마나 서슬퍼렇고 살아있는 권력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여러 의문을 낳고 있지요.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건 사천이 아니라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라면서 TV조선 보도를 보니까요.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과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을 오찬하러 가기 바로 전에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밝혔는데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는 것은 이 공천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은 내가 한 것이고 당이 한 것이고 당직에 요직에 있는 사람들의 합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거를 무너뜨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국 용산의 뜻 아니겠느냐?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든 김건희 여사의 뜻이든지 간에 용산이 이 공천에 힘을 발휘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마포울 출마 선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당의 화합과 결속에 장애 요소가 될까봐 대승적 결단을 한 것으로 들었다. 이건 불과 어제였습니다. 이철규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 MBN에서 밝힌 인터뷰인데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것인데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다 언급드린 이 모든 사실관계가 과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만한 것인가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도 공천을 당이 하는 것이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이걸 무색하게 누가 만들었느냐?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예, 18일 만에 마포 쪽의 공천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은 글쎄요, 제가 여러 총선들을 참 많이 겪어봤지만 참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희귀한 일이기도 하고요. 점점 더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거 뭐 김건희 여사의 힘이 이 정도로 막강해서야 앞으로의 모든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쓸 수도 없겠는데요. 아무것도 못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저 총선 끝나면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을런지 싶습니다. 첫 번째 포커스였고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총선 결과는 너무 뻔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또 포장을 해도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특히 뭔가 쇄신, 혁신, 한동훈의 이미지로 뭔가를 달리 해보려고 했던 움직임
단 1도 기대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만 하고요. 자, 두 번째 포커스는 대통령의 대담 2월 7일에 결과적으로 방영이 됩니다. 뭐 저녁쯤으로 좀 읽혀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담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예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에게는 두 가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널A의 단독 보도 그리고 뉴스원의 기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채널A의 단독 보도 제목을 읊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참모 예상 질문 답변은 거절, 내 생각 그대로 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뉴스원의 기사 제목은 종이 한 장 없이 즉답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둘 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먼저 채널A는 윤 대통령은 참모들이 올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지 않겠다라면서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다 받겠다. 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하겠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문제 등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민감한 현안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밝힌 뒤 비판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감내하겠다는 취지입니다라고 채널A가 아주 예쁘게 포장을 했더군요. 뉴스원의 기사 제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 한 장 없이 즉답이다 라고 달아놓고 기사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 타 언론사들도 종이 한 장 없이 즉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고 계신데 그럴 거면 왜 녹화를 하냐? 다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많은 국민들 또한 의문이 가는 점은 굳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없는 점이 이 기사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통령은 당연히 본인 생각 그대로 인터뷰를 어디 가서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질문이든 다 받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가 강조할 필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걸 굳이 기사에서 언론사들이 왜 강조하는지 저로서는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더군다나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인터뷰에서요. 종이의 유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종이가 있어서 메모를 해가면서 다음 답변을 준비하든지 종이가 없어도 앵커의 질문에 기자들의 질문에 즉문즉답을 하더라도 내가 그 질문을 충분히 감내하고 대응할 만한 어떤 깊이, 고민의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종이가 필요 없겠죠. 종이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준비한 답변이 있으면 그걸 소개할 수도 있는 종이의 필요. 뭐 대통령에 따라서는 그런 종이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대통령은 필요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근데 굳이 종이 유무를 강조하는 걸 보면 종이 한 장 필요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첫째,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종이가 실제 필요 없는 즉답의 대가이든지 뭐 그런 것이겠죠.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당연한 것들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말을 제가 반대로 좀 뒤집어 볼까요? 어떤 질문이든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그는 솔직히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수많은 댓글들,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적어주시는 댓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왜 기자회견이 아니라 KBS랑 대담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왜 사전 녹화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왜 이틀 동안 대통령의 대담을 편집해야 되는 거냐? 이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의견들 아닐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특정 언론사의 대담이라는 것이 녹화로 진행된다는 건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당시에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26분 30초, 그것도 녹화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그 녹화에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내보낸다라는 조건. 왜냐? 타 당의 예비 후보들조차 그 시간을 녹화한다고 하더라도 생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편집하지 않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돼서 인터뷰나 대담을 녹화했던 대통령은 누가 있었을까요? 딱 2명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과 손석희의 대담. 이건 퇴임 시기에 맞춰서 진행됐던 사전 녹화였습니다. 두 번째, 박근혜와 정규재의 대담. 이건 퇴임 시기가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1시간 10분짜리 사전 녹화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처럼 권력이 다 빠진 퇴임 시기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이 막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녹화를 하고 편집해서 이틀 동안 시간을 버는 것을 보면 글쎄요, 박근혜 정규재와의 대담과 유사한 것 아닐는지. 즉,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규재라는 앵커를 선택했고 그 자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을 것 같은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1시간이었죠. 그래서 본질보다 시중에 떠도는 루머들을 박 전 대통령이 반박하는 형태의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공감과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사전 녹화였느냐?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변명을 그저 잘 포장한 인터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의 예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달리는 댓글 하나하나마저 그럴 거면 왜 녹화를 했느냐? 그럴 거면 왜 KBS를 택했느냐? 그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대담을 하느냐? 똑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7일에 방영되는 KBS의 대담, 굳이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월요일 시간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들 예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김경률 비대위원, 이거 이제 그 주말에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룰 만한 이슈이긴 했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 여러 예측이 가능한데 이미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패했다라고 이미 저희가 결론 내린 바 있는데 이것도 예상하셨죠?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는? 아니요. 저는 불출마를 예상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좀 국힘 쪽은 좀 사정을 내부적으로 제가 좀 많이 알다 보니까 조금 잘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약속대로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죠.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일부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겼다 뭐 이런 소리 하셔가지고 그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긴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정정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무래도 지역구 출마라는 상당히 본인에게는 정치적인 커리어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을 이번에 본인이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장면이고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커다란 스크래치를 받은 이런 장면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지금도 용산 출신들이 상당히 지금 꿀지역구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이번 공천은 용산에서 지금 하는 거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뭐랄까요, 그 아바타처럼 이렇게 예. 손 위에 소나기에 예. 올려놓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래도 비대위원직은 지키면서 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만은 예. 결과적으로 배지를 달 수조차 없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에 공짜도 꺼낼 수 없는 예. 이런 쟁이 갔기 때문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 예. 저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역 순회하면서 김경률 비대위원 말고도 몇 분 또 언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일정 부분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예를 들면 윤희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이번에 그런 거죠. 지금 하늘 아래 태양은 두 개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양은 예. 하나죠. 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이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다들 이제 동쪽 편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예. 윤석열이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윤석열이냐. 당시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 그 팔꿈치를 써가지고 가격을 했기 때문에 뭐야 이거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야 되나? 예. 쪼르르 이제 글로 갔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때 제 방송을 봤다 그러면은 아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예. 아마 조금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용산 쪽을 예. 많이들 쳐다보면서 예. 줄을 그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내에서 인기만 갖고 정치할 수 없거든요. 본인의 세력, 내지는 정치력, 내지는 정치적 내공, 컨텐츠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리더십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정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부터 이게 조금씩 정리하면서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훈 위원장만 믿고 줄 섰던 뭐 몇 분 계세요. 예. 말씀하신 수도권 쪽에 예. 몇 분 계시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야, 참 어렵습니다. 뭐 송파에도 한 분 계시고 누구라 얘기는 안 하지만. 예. 인생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제 이런 근데 생각이 이런 게 문제예요. 왜 한국 정치가 네. 왜 줄 서야 세우기 되고 정치 이거 문제죠. 뭐 줄다리기입니까? 무슨 운동장이 운동회입니까? 뭐 자꾸 친분 강조해가지고 친하면은 공천 줍니까? 문제 그게 사천이지. 아니 친하다고 공천 주냐고요? 그럼 문제죠. 누구랑 뭐 어떻게 친해져야 됩니까? 뭐 어떻게 친해요? 뭐 밥을 먹어야 됩니까? 술을 먹어야 됩니까? 일단 지금 정부 말이 안 되는 지금 거죠. 정부에서는 이제 완벽한 꼬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정치 개혁의 길은 멀고 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심동행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니 정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너무 답답해서 아니 틈새 홍보 좋았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저처럼 평범한 시민 출신이 당을 만든다고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이 추운 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나라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정리하는 큽니다.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믿었다가 완전히 지금 우리 누구야? 낙동강 사필귀정님 오리알 됐죠. 낙동강 오리알 내지는 진짜 한동훈 믿었다가 새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전 김경률 비대위원의 그 총선 불출마가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크게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와서 아마 예비 후보 분들 쪽에서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그 거예요. 이제 전문용어로 뜨거라 그러거든요. 아, 그쵸. 완전 그 뜨겁죠. 솥밥 같은 거 나왔을 때 잘못 만지면은 뜨거 하면서 이게 막 뜨겁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김경률 위원의 불출마가 예, 예, 예. 거기에 줄을 댔던 분들은 이제 단체적으로 이제 뜨거가 들어가는 거고 예. 낙동강 오리알 줄여서 낙오라고 하는 낙오된 거죠, 그분들이. 진짜 낙오죠, 나고됐네. 낙오. 근데 예. 솔직하게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조차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를 밀어서 저 마포에 나가게 해준다면 뭐 개인적으로 나쁠 건 없죠. 나가고 싶어 했어요. 나가고 정청래랑 싶어 했잖아요. 세게 붙고 싶은. 근데 이제 처음에는 둘이 그 지역 공천에 대해서 발표할 때 여기 김경률이 있습니다라고 깜짝 발표를 해버리니까 기자들한테 질문받았던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한 거냐 아니면 한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거냐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다. 근데 또 김경률은 난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이 잠깐 엇갈리는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본질은 김경률 비대위원도 마포 출마를 원했다. 근데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변화하지 않는 건데 다만 불출마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구별로 여론조사 이런 게 다 돌아가니까 실제 여론조사 몇 개를 보면 거기가 쉬운 지역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오래 했고 심지어 뭐 같이 비교가 되는 지역구일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오산 출마설 나왔을 때도 안민석 의원이 거기서 오래 했잖아요. 5선. 5선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대선 후보조차도 그 오산을 나가면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지금의 형국에서.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김경률이 마포 나가서 당선될 수 있겠느냐.
본인도 그 여론조사 이런 거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늘 말이 그런 식으로 그 법꾸라지 비슷하게 내지는 말꾸라지 비슷하게 말장난식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그 멘트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을 깔고 보면 된다. 알겠습니다. 그분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오케이. 우선 들고요. 예. 그 수도권 선거에서 특히 강남 3구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강남 3구를 제외한 그 어느 지역구가 아까 121석이 있어요, 수도권에. 예. 121개 중에 뭐 7개 뺄게요. 114개. 예. 어디 하나 쉬운 데가 있습니까? 다 싹 다 어렵죠.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다가 마포 같은 경우는 또 원래 어려운 데다가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이 그 안에서 좀 지역구를 예. 많이 다져놨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내 기반도 좀 있는 분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뭐 뭔 근거로 이기겠다고 자신감을 갖는지는 저는 정말 의아했어요. 게다가 김선동 의원이라고 그때 그 마포 국회의장 의뢰 하셨던 아드님. 그 아드님인데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고 되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지역을 물밑에서 예. 꾸준히 성실하게 닦아오신 분인데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손들어주니까 그냥 그분이 나가버리셨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은 사실은 김성동 의원 같은 분은 개혁신당으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표가 더 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 근거로 이기겠다는 건지.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이 분들은 지금 아무런 이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예. 그냥 아무 말이나 예.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진짜로 그냥 오늘 기분에 의해서 예. 그냥 나오는 말을 하시는 거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오. 왜냐하면 평가의 가치가 없는 게 늘 예. 다르고 예. 늘 그때그때마다 법꾸라지 말장난 이런 거기 때문에 예. 진짜 평가가 어려워요. 예. 내용 자체가 일관되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재미있는 장면은 네. 그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저는 그 사실 기자회견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유리한 것만 보시니까 불리한 건 안 보죠. 못 봤는데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신 것 같은데요. 라는 표현을 한동훈이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기자들이 이제 한 두세 명이 이어서 마지막 기자가 질문을 딱 하는데 질문을 그대로 이제 기자회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봤는데요. 또 봤다요? 또 봤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 기자회견 안 봤는데요. 얘기했다가 어떠한 대목을 강론이죠. 강론을 추려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했더니 제가 그거 봤는데요. 라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러시지?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이. 어떤 영장이? 거짓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진짜 사기꾼들이거든요. 사실은 말을 바꾸는 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재산적 편취만 없다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표를 사기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대해서 일도 모르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문제다. 그러니까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고 배우고 좀 진중해야 되는데 말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 지적하시는 그런 모순점. 근데 그게 국민들 앞에는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정치를 또 할 수가 없는 분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회생활에서는 말이 앞뒤가 다르면서 돈을 빼가거든요. 보통은 이 코빼가잖아요. 보통 돈 빼가니까 그걸 사기꾼이라 불러요. 그거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영장 쳐야 돼. 정치적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치적 압수수색 영장, 정치적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정치적이라는 수식어를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 말이나 막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신인규 민심동행 창조위원장의 그날 기분에 따라 비판입니다. 좀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말을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거나 아니면 아까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앞에서 한 말도 바로 5분 만에 뒤집거나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정치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한 사람이 우리 신인규 위원장 자주 나가시는 그 매불쇼의 최욱 MC가 방송 중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라고 했다가 한 네 번째 기자가 가지고 또 질문하니까 제가 그건 봤는데요 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인생이 거짓말이고 늘 그렇게 취사 선택해가지고 유리한 기억만 선택적으로 하면은 대화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정치적 파트너 내지는 정치적 상대로서 봤을 때 저렇게 말이 바뀌고 말이 가볍고 또 상대에 대한 날선 공격만 쏟아내면은 이건 정치인으로서 쓸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저분이 정치를 더해서 무슨 나라의 유익이 있죠?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네, 저도 정말 좀 국민들이 힘듭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게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레거시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서 총선에 한동훈의 얼굴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갈망과 희망을 좀 그만 담았으면 좋겠어요. 총선은 그냥 용산 주도하에 대통령님이 다 관장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네, 국민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만하세요, 이제. 국민 아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민심으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민심 동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민심 행동을 하자고요. 민심 행동을. 민심 동행과 함께 네, 행동하자. 그래서 민심 동행 빨리 당 만들고 예. 민심 동행도 예. 그 심판을 하기 위한 예. 하나의 도구로 이게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짜증 나시고 정치 보기도 쳐다보기도 싫으실 텐데 네. 아마 우리 서울의 소리 보시는 이 분들은 예. 정말 소중한 분들이세요. 예. 그래도 이 힘든 정치를 네. 끝까지 참여해서 바꾸려는 예. 광의의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예. 좀 이런 분들께서 나서셔서 예. 좀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하시고 예. 좀 우리 민심동행 홍보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 홍보도 하시면서 예. 투표장에 나가셔야 된다. 그쵸. 응징을 해야 된다. 진짜. 야, 응징. 응징해야 돼. 저 이제 심판이란 말보다는 예, 응징. 응징이 아니, 필요합니다. 또 서울의 소리 또 응징 전문이어가지고요. 표로 예. 응징해야 돼요. 표로. 예, 표로 응징해 그게 주십시오. 민주시민에 맞는 거기 때문에 예. 표로서 꼭 응징을 해서 예. 국민들의 무서움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게 너무 우습게 봐요, 국민들을. 우리 기쁨 두배님, 신인규 네. 대표 응원합니다. 응징 좋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지금 뭐 행동을 하셔야 돼요. 민주당원인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은 이중당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심동행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가족한테는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가족들한테 알려주셔가지고 그거 가입하는데 1분밖에 안 걸리고 돈도 안 내도 됩니다. 아니 그냥 가입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정당의 강령이나 이런 건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 돼요. 민심동행 27,000 자. 홈페이지 가가지고 27,000자. 예, 고민을 거듭해서 만든 예. 정당의 강령과 이제 이번에 나왔던 정책들, 이제 제로시티 이런 것들 많이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응징해야 될 대상이 또 있어가지고 또 있습니까? 아니 왜냐면 어제자로 너무 소식이 많아서 4일에 또 이게 있었어요. 대통령실에서 KBS의 박장범 앵커하고 그주에 녹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통령과 KBS 앵커와의 대담이 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7일에 방영이 됩니다. 이제 2월 7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제 방송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요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했다 이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참모들이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이거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민감한 현안 질문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 거절하고 어떤 질문이든 다 받았고 내 생각 그대로 솔직히 말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이미 다 단독보도로 되고 있습니다. 2월 7일에 대통령 대담 방송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는 예상하시는지. 지금 서울의 소리 이거 녹화 방송 아닙니까? 이거 생방송입니다. 생방입니까? 예. 그럼 저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지금. 이거 조롱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롱이 아니라 여기는 라이브라는 표시가 안 붙어 있네요. 지금 옆에. 라이브예요, 라이브. 저희 라이브 올 맞죠? 방송 라이브죠. 라이브 맞죠? 실방입니다. 지금 소통 이게 지금 실제로 하는 그럼요. 거잖아요. 실방입니다. 아니 저도 예. 그냥 뭐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예. 또 창준 위원장에 불과하지만 예. 이렇게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댓글도 보고 예. 즉답도 하고 예. 앵커님하고도 예. 살아있는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잖아요. 예. 오늘 지금 현재를 사는 건데 예. 지금 시점으로 뜨끈뜨끈한 뉴스까지 끌어와가지고 예. 바로 여기서 평론을 해버린단 말이죠. 예. 이게 방송의 묘미고 이게 소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혼자 타임머신을 타가지고 예. 3일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편집을 다 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해가지고 예. 싹 국민들 앞에 선보이는 예. 이게 일부 멋있게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은 예. 쓸모가 없어요. 쓰잘데기가 없다죠.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이제 아시안컵 굉장히 예. 국민들께서 밤새서 보셨는데 예. 그것도 녹방으로 보시죠. 밤에 졸리니까. 밤에 졸리잖아요. 그거 노잼이죠. 대통령님 논리는 그거 아닙니까? 예. 라이브인데 밤에 보면 이거 졸립다, 예. 이거 혼미하다. 예. 그러니까 녹화해가지고 예. 정신 또렷할 때 예. 한 3일 뒤에 편집해가지고 예. 내보내겠다. 예. 그 방송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대통령께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고 예. 국가 원수고 그 원수가 뭐 멱살 잡는 원수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장 으뜸이라는 뜻의 원수인데 예. 좀 국격에 맞는 소통 예. 방식을 택하셨으면 좋겠다. 예. 너무 녹화 좋아하신다. 그러니까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녹화를 왜 이렇게 후보 시절부터 녹화를 해야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녹화를 한다는 건 드라마 찍으시냐고 혼자. 영화 찍냐고요. 영화는 녹화죠 보통. 그렇죠. 근데 무슨 영화는 드라마 녹화. 찍냐고요 지금. 진짜 무슨 한 편의 드라마야? 우리도 그럼 매일 녹화합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예. 되게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저도
듣는 귀가 있어서 어디 기사에 나왔는지 어쨌는지 이미 유튜버들 유튜브에서 다 이미 공유가 된 내용인데 그 KBS 대통령실에서 네. 찍었다는 그 녹화 대담에서 무슨 뭐 노래를 불렀다라는 그거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 말고 뭐 신년 신년 거죠? 인사회를 그 변진섭 씨가 노래. 부른 뭐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그걸 불렀다는 걸 제가 어제 들었는데 뭐 그렇게 대통령의 노래를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 예.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걸 묻고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진솔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건데 예. 이걸 밝히지 않으니까 예. 노래 100곡 한다 하는데 그게 커버가 됩니까? 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많이 엉뚱하죠. 너무 엉뚱해요. 아, 코인 노래방을 가세요. 그렇게 노래가 좋으시면은 500원 넣으면 2곡 부를 수 있거든요. 아, 저도 가끔 갑니다. 저도 기분 풀려고. 예. 아, 진짜 노래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하셔야지. 대통령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코인 노래방을 가라. 아, 그거 신박합니다. 아, 코인 노래방 신박하다. 가면은 코노를 가시면 그거 되게 됩니다. 작거든요. 공간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에코 기능 다 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노래방을 가시라고요, 차라리. 아니 혼자 좋으려면 혼자 불러야지 그걸 굳이 또 국민들께 자신의 어떤 진심을 보여주신다고 노래 불렀다가 표만 우수수 떨어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뭐 농담은 아니고요. 예, 진지하게 정말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거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아셔야 되고요. 예, 정말 대한민국이 위기 국면이거든요. 예, 정말 국가 소멸 위기, 기후 위기, 안보 위기, 그 경제 위기. 진짜 위기가 우리의 피부에 이미 와 있어요. 예, 이걸 대통령이 지금 운전대를 쥐고 있고 대한민국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잘나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적인 선거로서 표를 줘가지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예. 사실 대통령은 국민의 도구죠. 예, 종이죠. 그래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봉사자가 뻣뻣합니까? 음. 왜 이렇게 봉사자가 서비스를 안 합니까? 예, 왜 녹화 형태로 서비스를 하라 그랬어요? 국민들이? 나와서 얘기하라니까요. 질문에 성역 없이.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의무예요. 예, 근데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항상 대통령이 화만 내고 책상만 치고 아니 그럴 거면 무슨 뭐 난타를 하시든가 생방송으로 진짜 이해 안 돼.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정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대통령이 누구보다 정보도 많이 받으시니까 직감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 다 보시는 분이니까 네.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무한 책임에 합당한 행동을 하시라. 예, 그렇다면 이런 녹화 방송 뭐 정성을 다하는 박민의 방송 예. 이런 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좀 진지하게 국가의 위기를 좀 한번 곱씹어 보시라. 저 그 말씀만 드리고 싶고 이번 녹화 방송은 뭐 뉴스에서 소비는 되겠지만은 그 의미가 있나요? 뭐 들을 내용이 있습니까? 3일 전에 녹화한 거를 뭘 봐요? 뭐 볼 게 없어요. 편집 다 하겠죠. 뭐 그리고 이게 이제 증문즉답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KBS와 대통령실이 네. 합의 협의하에 대통령의 그 뭐랄까 기분 맞게 기분에 사족 맞게. 같은 거는 다 네. 잘라내고 네. 아마 그 녹화는 정말 증문즉답으로 다 하셨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다 어차피 잘라요? 녹화니까 이렇게 잘라나요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내는 거죠. 이게 자르는 뭐. 건가요? 여기 잘라 보통 이거죠. 이건데 이거지. 여기 잘라주시고 요걸 많이 자르는데 잘라주시고, 예, 잘라주시고. 요거죠. 요건데 이거 요렇게. 잘라주시고. 예. 다 잘라달라. 방향이 좀 다르네요. 요건데 여기 여당은 이건데 네. 용사는 이거네. 아, 자르는 이 자르는 거죠. 요건데 요거 이렇게 야, 잘라낸다고. 방향이 달라요. 야, 예. 아 진짜. 정말 이거 이러면 안 대한민국 국격이 안 맞아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와. 이거 정말 국격이 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진짜 뭔가 정제된 형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 대국민 담화 같은 거를 작성해가지고 그거 있는 그대로 생방으로 라이브로 읽으시면 될 거고. 페북에 올리시면 되잖아요. 페북에 정제된 올리셔도 메시지. 되고요. 아니면은 뭐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누가 발표하시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런 대담을 할 건데 어떤 질문이든 다 받겠다면서 왜 기자회견을 안 하고 또 녹화해서 대답 이게 모든 이게 뭐 포장해 준다고 채널 A에서 단독 나오고 뭐 모든 언론사가 막 그 대통령실에서 종이 한 장 없이 즉답했다 이런 거 엄청 아니 이걸 포장해서 띄웁니까? 이 녹화 방송을 졸라 띄웁니까? 띄워줘요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띄웁니까? 나 이거 보고 되게 답답해가지고 이걸 띄워준다고 띄워주는 건데 동아일보가 띄웠습니까? 다 띄웠어요 다 모든 다요? 언론이. 이게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물론 정말 왜 기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를 그대로 실어준 것 뿐일 텐데 이제 대통령이 아. 방구를 껴도 향기 난다 그러겠네. 이제 그런 이제는 수준이죠. 시원한 걸 넘어서서 아. 방구 냄새에 향기가 난다라고 할 지경이에요. 제가 볼 야 때는. 부앙 했는데 와 냄새 디올 좋다. 향수다 막 이러면서 디올 향이다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요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즘 예. 드립이 지금 신랄해지셨는데요 우리 위원장님. 민심 동행과 함께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나라를 좀 같이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절박해지고요. 절박하면 드립이 나옵니다. 앵커님도 더 절박해지시면은 방송 중간중간 드립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정당별로 국민의힘엔 여의도연구소가 있고 민주당에는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민심동에겐 드립연구소가 정확하게 있다고. 민심 드립 연구소입니다. 민심을 꼭 넣어주십시오 앞에. 아 미치겠다. 네. 예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건 좀 너무 부끄러워요 정말. 아 근데 대한민국 진짜 이거 국격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부끄럽죠. 이거 아 진짜 G8이라 그랬나요 사실상? 예, 사실상 사실상 G8인데 예. 진짜 G8이 이렇게 녹화 방송 해도 돼요 대통령?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게 해요. 북한은 김정은 그 시찰 영상 같은 거 예. 한 일주일 뒤에 녹화해서들 해요. 조선중앙방송에서 다 편집하고 리춘희 예. 앵커가 목소리 넣어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데 예. 대한민국은 이러면 안 되죠. 예. 어느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은 아니었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예. 말주변이 달변은 아니셨는데 예. 그래도 국민 앞에 섰죠. 예. 근데 이러시면 안 돼 진짜. 아. 이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아마 모든 유튜버들의 대목일 겁니다. 그날은 이제 입중계라고 해가지고 방송 컨텐츠를 띄우면 또 저작권 위반되니까 그냥 소리만 이렇게 틀어놓고 막 이제 어디 부분에서 편집했는지 다 이제 연구하면서 저 대통령 드립을 그게 다 보입니까? 요게 보여요, 요게? 아니 왜냐면 이게? 저도 이제 영상 오래 보셨으니까 네. 쭉 가다가 어떤 대목에서 툭툭 자르는 게 느껴지면 편집선이 보이시는구나. 아이 편집선 보이죠. 역시 프로시니까. 저는 아직 거기까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 분명히 보이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한 번에 원샷에 쭉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트하면 그 미세한 지점들이 다 보입니다. 그날 서울의 소리는 중계 안 합니까? 중계한대요? 앵커님 하실 때 뭐 저를 좀 잘 불러서 모르겠어요. 같이 좀 이것도 같이 한번 또 뭐 해설을 해도 좋고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되시면은. 예. 아니 근데 또 바쁘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여기 우리 11에서 부르시면은 제가 11시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숨만 쉬고 있습니다 제가 11시에는. 근데 그날 방송이 아마 저녁 방송일 거예요. 저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아무튼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전반적으로 좀 비판할 것밖에 없네요. 아, 그럼 뭐 저희가 사실은 얘기할 좋은 건 내용이 다 하나도 없어. 아니 어제 있었던 내용만 얘기하는데도 다 이래요.